택배요. 삼성에서 20만원짜리 키보드가 나왔는데 왜 별로 안 비싸게 느껴지는 걸까? 이러한 가격에 적응된 내가 싫지 않은 느낌? 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삼성 펀딩도 아니고 거의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갤럭시 탭 키보드 북커버를 받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를 하더라도 거의 까먹을 때쯤 도착하는데 얘는 진짜 까먹고 나서 제품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언박싱을 찍을 때까지는 제가 기다리지 못했고 미리 뜯어서 며칠간 사용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 키보드 북커버 그리고 애플의 매직 키보드를 둘 다 사용해본 유저의 입장에서 사용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애플은 제가 11인치 모델을 사용했고 얘는 이제 12인치 대 모델이기 때문에 크기에서 오는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삼성의 키보드 북커버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매직 키보드와 다르게 두 가지로 분리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보드를 분리할 수도 있고 또 뒤에 있는 백커버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예요. 갤럭시 탭 하나에 두 가지의 액세서리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붙는 방식은 아니고 뒷면에 있는 백커버를 부착한 후 이제 키보드를 이렇게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사용해 봤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저는 대체로 키보드를 필요할 때만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키보드가 필요할 때는 연결해서 쓰고 키보드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저는 이게 더 좋다고 느낀 이유가 이제 저는 아이패드를 들고 다닐 때 얘는 매직 키보드를 같이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게가 무거워서 저는 대부분 스튜디오나 미팅을 갈 때 매직 키보드의 구성으로 들고 다니고 집에 갈 때는 아이패드만 분리해서 스마트 커버를 씌워서 들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갤럭시 탭은 두 가지로 분리된다는 게 좋았고 애플 펜슬도 그냥 들고 다니면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데 커버 자체가 S펜까지 막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살짝 들어 올리면 S펜을 꺼낼 수 있고 이제 사용할 때는 꺼내고 다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놓고 커버를 닫아버리면 들고 다닐 때 S펜을 잃어버릴 걱정은 없었어요. 물론 단점은 라미 S펜이나 다른 S펜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 S펜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한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도 옛날에 구입할 때 받은 라미 S펜이 꽤 좋아요. 뒷면의 소재는 매직 키보드보다 덜 더러워지고 제 기준에서는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매직 키보드보다는 훨씬 더 깔끔했습니다. 약간 아재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추가로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가장 좋았던 기능을 꼽으라고 한다면 진짜 아이패드에서도 없는 서피스처럼 뒷면에 퀵 스탠드처럼 각도 조절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패드는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키보드 커버, 그러니까 스마트 커버를 접어서 거치할 수 있는데 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패드보다 훨씬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 커버가 있잖아요. 요것을 살짝 들어 올리면 갤럭시 폴드의 프리스탑 힌지처럼 각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최대까지 열었다가 요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각도를 펼치고 이렇게 올리면 갤럭시 탭을 세워서 쓸 수 있다는 게 갤럭시 탭의 이 커버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최애 기능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편하고 디테일하게 안쪽에도 보면 삼성 갤럭시 탭 S7 플러스 그리고 각도 조절이 되는 모습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안쪽 소재의 느낌도 꽤 부드러우면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자석으로 이제 갤럭시 탭에 부착이 되어 있는 방식이죠. 물론 이것을 완전히 펼치기에는 S펜 수납 공간 때문에 완전히 평평하게 접히지는 않지만 오히려 바닥에 조금 각도가 있다 보니까 S펜을 이용해서 필기할 때 S펜 약간 달랑달랑거리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각도가 있다 보니까 펜을 쓸 때도 꽤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각도가 조금 있을 때는 이때는 펜을 쓰기에는 별로 좋지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막 S펜 이렇게 쓰려고 하면 진짜 힘을 크게 강하게 주지 않아도 쉽게 주저앉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키보드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키보드는 필요할 때마다 위쪽 포고핀을 통해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키보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살짝 다가가면 자석처럼 탁 하고 붙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막 퀵스탠드처럼 엄청 좋다라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저는 매직 키보드를 먼저 경험해본 유저로서 여기 이제 끝쪽이 너무 헐렁헐렁거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막 이렇게 약간 달랑달랑거리고 이것도 힘이 크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위쪽에 탭을 들었을 때는 키보드가 잘 딸려오지만 만약 키보드를 들고 움직여야 할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매직 키보드에 비해 연결부가 달랑달랑 한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책상에 두고 이동할 때는 키보드를 잡고 옮길 수는 없고 그냥 탭을 잡고 이렇게 옮겨야 하더라고요. 물론 장점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키보드 커버를 연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덱스 모드에 들어가게 되고 저는 아이패드에 매직 키보드를 연결해서 쓰는 것보다 갤럭시 탭에 키보드를 연결해서 쓰는 게 더더욱 노트북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게임을 할 때도 거의 이제 롤토 체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롤토 체스를 켜놓고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멀티태스킹을 하기에는 이제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보다 조금 더 좋은 느낌이랄까. 무게를 비교했을 때는 아이패드에 매직 키보드를 연결한 것보다
물론 이렇게 연결한다면 갤럭시 탭만 들었을 때는 얘는 꽤 가볍거든요. 근데 이 키보드랑 같이 연결했을 때는 무게가 꽤 되기 때문에 차라리 ASUS B9 같은 노트북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랜 같은 가벼운 노트북도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얘는 하이브리드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키보드의 배열은 노트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실제로 타이핑했을 때도 오타율도 많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숫자 위에 펑션키가 있는 것은 아이패드보다 훨씬 좋았어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F1부터 F12까지 있고 펑션키를 누르고 밝기 조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요즘 노트북은 반대로 이제 펑션키를 누르지 않고 먼저 밝기나 볼륨 조절이 가능한 옵션이 있지만 얘는 아직까지 제가 이 펑션키 고정키 기능을 못 찾는 건지 FM 버튼을 함께 눌러서 화면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게 조금 귀찮았습니다. 단 실제로 사용했을 때 단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끝쪽에 딜리트 버튼이 있는데 딜리트 왼쪽 버튼이 스크린 캡처 버튼이고 종종 딜리트를 누르다가 스크린샷을 누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의 배치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솔직히 저는 밑에 있는 터치패드는 정말 키보드 북커버 나머지는 다 만족스러웠는데 터치패드가 유독 제일 불만족스러웠습니다. 터치패드로 눌렀을 때 좀 뻑뻑하다랄까? 누르는 힘이 좀 강해야 되고 반응 속도도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가끔 터치패드를 쓰지 않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터치패드를 하면 한번 멈추고 시작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멀티핑거 제스처도 가능하지만 요 멀티핑거 제스처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반응 속도가 꽤 빠른 편인데 처음에 사용할 때나 전환을 할 때 아이패드에 비해 좀 뚝뚝 끊기는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만약 이제 메일에 온 정보도 터치를 꾹 누르면 단어를 복사하거나 이런 문장을 드래그해서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터치패드로 드래그를 할 수는 없어요. 봐요. 지금 왼쪽에 요렇게 터치되는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를 쓸 때는 마우스를 따로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터치패드로 모두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제가 자주 사용하는 굴락 같은 경우에 여기 멀티스타에 들어가면 I love 갤럭시 태블릿 요거 있잖아요. 무선 키보드 공유라는 재미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켜게 되면 갤럭시나 다른 기기와 연결했을 때 키보드를 공유해서 타이핑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패드에서 지금 블루투스에 이제 갤럭시 탭 S7 플러스가 있고 얘를 연결하잖아요. 그럼 일단 쌍으로 연결을 하고 아이패드의 트랙패드처럼 요 터치 버튼을 갤럭시 탭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중 재미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갤럭시 탭 키보드에는 뭐 지문 인식이나 다른 게 없거든요. 스크린에 광학식 지문 인식을 사용했는데 페이스 아이디가 여기서 더 편하다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 아이패드는 이렇게 닫았다가 열었을 때 엔터하면 바로 페이스 아이디를 읽기 때문에 키보드에 지문인식 버튼이 있으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이미 매직 키보드는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삼성 키보드 북커버 대비 사용기를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얘는 삼성에 비해 키보드와 커버 쪽 요 힌지가 정말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달랑달랑거리는 것 때문에 더 크게 느껴졌고 또 얘를 쓸 때는 외부가 그냥 좀 더러워진다라고 느꼈었지 지금 보면 끝쪽이나 손자국이나 좀 지저분하잖아요. 얘를 보고 나니까 더 더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커버를 쓸 때도 그랬고 매직 키보드도 그렇고 비싼 제품인 것에 비해 외부가 쉽게 더러워지는 것은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로 팔기도 얘는 사실 좀 민망하긴 해요. 그리고 갤럭시 탭을 쓸 때는 화면이 밑에 있기 때문에 눈이 더 아래로 향했지만 매직 키보드는 위에 떠있는 플로팅 형태이기 때문에 비슷하긴 하지만 갤럭시 탭에 비해서 바라보기에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힌지가 단단하기 때문에 소파에 누워서 아니면 앉아서 무릎 위에 쓰기에는 매직 키보드가 훨씬 편했었고 얘는 뭔가 모니터와 키보드가 따로 있는 약간 아이맥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사용할 때도 갤럭시보다는 더 편한 게 보통 이렇게 한번 열어서 각도를 조절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갤럭시 탭은 키보드를 열고 각도 조절을 해야 하는 두 번의 과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귀찮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는 키보드 북커버보다 단단한 느낌이 좋긴 하지만 무게가 꽤 무겁고 11인치 모델에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도 체감 무게는 얘보다 조금 더 무거운 느낌. 그리고 이 적당한 자력이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패드를 뗐다가 부착할 때도 딱 달라붙는 이러한 과정이 진짜 단단한 느낌? 이게 참 좋기는 한데 두 개를 붙였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무게이기 때문에 저는 키보드가 필요 없다면 매직 키보드는 잘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를 사용할 때는 위쪽에 있는 숫자 버튼을 누를 때는 아이패드와 간섭이 좀 생기고 펑션키가 없다는 것도 단점이었죠. 그에 비해 터치패드는 키보드 북커버보다 훨씬 편하고 빠릿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게다가 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냥 마우스가 아니라 이렇게 아이콘에 다가가거나 메뉴에 다가갔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터치패드의 활용도는 매직 키보드가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터치패드가 OS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더 편했던 것이죠. 그리고 키보드의
키보드에 LED 백라이트가 은근히 예쁘게 잘 들어오고 힌지 끝쪽에 있는 타입C 포트 한 개가 더 추가된 것도 좋았습니다. 은근히 충전하거나 외장 SSD와 연결할 때 좀 편했어요. 갤럭시 쪽의 키보드를 사용해보니까 얘는 왜 펑션키가 없을까? 맥북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펑션키가 왜 아이패드에는 없지? 그게 좀 단점이었습니다. 키감을 비교해봤을 때 키보드 북커버는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고 매직 키보드는 쫀득쫀득한 느낌에 더 가깝다랄까? 어느 하나가 월등히 좋다라기보다는 추구하는 바가 서로서로 달랐습니다. 갤럭시북의 키보드는 매직 키보드에 비해 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강했고 스트로크의 길이도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에 비해 매직 키보드는 단단한 바닥에 가벼우면서 쫀쫀하면서 묵직하게 잡아주는 느낌? 그러니까 그 클릭했을 때의 구분감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매직 키보드는 약간 더 기계식 키보드에 가까운 느낌이고 갤럭시 쪽은 멤브레인에 가까운 느낌이랄까? 근데 얘도 완전 기계식 키보드 같은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얘의 키보드는 갤럭시북 이온보다 훨씬 더 좋은 키감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격을 비교해보도록 하죠. 삼성의 키보드 북커버는 S7이 198,000원, 플러스가 22만원, 애플의 매직 키보드 11인치형은 389,000원, 12.9인치형이 449,000원입니다. 야, 이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나는데? 그나마 갤럭시 탭은 사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5만원인가?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거는 당연히 매직 키보드 쪽이 더 좋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만듦새와 완성도는 매직 키보드가 더 낫지만 가성비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갤럭시 탭의 키보드 북커버가 훨씬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사실 얘도 20만원 돈 다 주고 사라고 하면 또 그건 나름대로 고민이 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본 유저로서 후기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태블릿을 구입하신 분들 중 이렇게 이제 키보드, 매직 키보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키보드로 타이핑할 일이 많이 없다면 저는 굳이 추천은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나 키보드를 연결했을 때는 이 두 개의 무게가 꽤 무겁기 때문에 이 태블릿에 대한 장점이 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쓸 때는 태블릿에 키보드를 연결하면 약간 노트북 같아서 좋네? 이러한 생각에 사용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결해서 불편하게 사용할 바에는 그냥 가벼운 윈도우 노트북을 쓰는 게 생산성에서는 더 좋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태블릿에 키보드를 연결했을 때의 장점을 펜을 주로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펜을 쓰면서 생산성 위주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지만 만약 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반 노트북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만약 가성비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제 키보드를 스탠드할 수 있는 제품을 하나 구입하고 로지텍 K380 같은 무선 키보드를 이용한다면 솔직히 가성비는 그 조합이 더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갤럭시 탭에서 키보드 북커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이 키보드와 터치패드 구성은 진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막 엄청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가성비적인 측면 어느 정도의 편의성을 원한다면 차라리 중고나라에서 이 뒷판만 따로 구입하고 다른 무선 키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매직 키보드 다 좋은데 얘는 가격도 매직이지.